지금 당장의 빅사이클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해가지고 2030년, 27년까지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투자 사이클 내에서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시장이 정리가 되면 이전처럼 그게 이제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또 9월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요. 네. HBM 공급 가능성 높아진다. 반도체 쪽으로 또 확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뭐 사실은 주도주로서 늘 꼽히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바닥을 좀 이제 다져가는 것인지 남은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잘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바닥은 이제 시그널하고 징후들은 이미 7월 달부터는 나왔었는데 네. 시장에서 반영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온 게 시티증권에서 목표 주가 12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삼성전자.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었던 게 그 당시에 DDR5 가격 현물 가격이 반등했다는 네. 얘기. 네. 그리고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 플러스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납품을 거의 확정했다는 네, 기사 네.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면서 이제 그게 계단식으로 급등해 버리는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상승은 일단 바닥 확인이 됐었던 부분을 갖다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정말 빅사이클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 이전에 제가 여기서도 이제 HBM 얘기도 하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사 또는 리포트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건 기사입니다. 조선에서 8월 18일 날 나왔던 건데 반도체 재고 감소세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실제 이제 감소가 된 거는 하이닉스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실제 금액으로 감소가 됐고요. 금액으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는 DDR 4, 5 가격 자체 낸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으로 봤을 땐 실제로 감소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금액 단위로 봤을 때 재고가 줄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폭이 좀 완만해졌다. 즉 이제 재고 증가의 어떤 피크아웃은 찍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해 준 것 같고요. 덱스라고 하는 리서치 그 기관에서 이제 디램 수요 공급 추정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건 매월 발간이 되는 건데요.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게 덱스라고 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어때요? 예. 예, 디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이제 스팟 가격은 11월 달에 DDR3, 12월에 DDR4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고정 가격은 4분기에 DDR5가 이제 상승 전환될 거고 내년 1분기에 전 제품이 다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 웨이퍼 가격 인상, 이제 낸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그 디지타임즈라고 하는 대만 그 언론에서도 그게 언급이 됐고 감산을 하면서 바로 가격 인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8월 말에 낸드 플래시 공급업체하고 중국 모듈업체 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512GB의 웨이퍼 가격이 10%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급하게 따라붙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싸게 안 팔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지금 25% 감산해서 최대 35%로 이제 감산을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낸드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디램 월별 수출 데이터 관련된 입니다. 이건 금액 단위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8월 달에 7월보다는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죠? 네네. 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급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포스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 도표화 시켜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3분기를 보시면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3분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1%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는 게 3분기라고 이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급하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요를 줄인다고 공급이 급하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요 대비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나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근데 이게 4분기로 가면 더 벌어지는 그림이 나오죠. 결국은 이제 수요가 느는 건 아니지만 공급이 줄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격 자체가 바닥에서 음. 이제 반등을 하는 그림이 네. 나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텔 CEO 역시 3분기부터 PC 출하량이 증가할 걸로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0년 이후에 연 3억대 팔리던 게 22년에 2억 9천만 대로 이제 한 1천만 대 정도가 줄었는데 상반기에 1억 1,850만 대 이제 PC가 판매가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차세대 코어 프로세스를 빌트인한 AI를 탑재하면서 이 기능의 강화 효과하고 교체 수요 등이 맞물려 가지고 PC 출하량은 늘어날 거라고 일단 예상을 지금 인텔 쪽에서도 지금 한 게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얘기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라에서 그 글로벌 테크 전략이라고 해서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온 건데 보시면 PC 디맨드 서포팅 컨티뉴잉 칩 리커버리 해가지고 PC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시 집 가격을 받친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이 메모리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메모리 시장은 생산량은 24년에도 계속해서 감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을 특히 더 줄일 거다. 오늘 기사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35%에서 더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 시장 수요는 상반기는 좀 불확실해 보인다. 내년 상반기도 그렇죠. 수요는 좀 불확실하다. 네네. 예. 그다음에 범용 서버는 AI에 밀려가지고 좀 약화될 거로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제 24년에 봐야 되는 게 DDR4와 DDR5가 하반기부터 역정이 돼서 DDR5가 주류가 될 거다. 그럼 4보다는 5가 가격이 더 높겠죠. 비싸기 때문에 예. 이 칩 메이커 입장에서는 마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DDR4는 계속해서 줄여버리고 이제 DDR5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2.2% 성장 뭐 이런 거는 별 의미는 없지만 메모리 용량은 23년에도 14.3%가 증가가 했는데 그 이유는 업그레이드 차원도 있겠지만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팔 때 조금 더 칩을 더 붙여가지고 고사양화 시켜가지고 이제 판 수요들이 좀 많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에도 역시 낮은 가격 영향으로 7.9%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쭉 최근에 어떤 경향, 뭐 뉴스 트렌드를 짚어주셨는데 그죠? 이제 하루하루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쭉 트렌드를 보면 어쨌든 간에 바닥 감산 효과도 있고 그죠? 바닥은 AI 효과도 있고 바닥은 돈 나오는 것 같고 네네. 그죠?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 좋을 거를 주가가 이제 얼마나 선반영했으며 또 얼마나 이제 땡겨서 하반기에 반영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데 이걸 또 핵심은 또 지금 HBM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HBM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 주가가 8만 원에서 지금 적자가 2조 9천억 이렇게 나는데도 급등을 네.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HBM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밸류를 재평가할 정도로 이 마켓이 크냐 이제 그걸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서요. 트렌드 포스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HBM 시장을 105%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AI 트레이닝 자체가 이제 추론으로 바뀌면서 뭐 성장률은 다소 둔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고성장을 해서 105%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55만 개를 생산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거 한 3배에서 4배까지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HBM 역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GH200 관련해 가지고 이제 HBM3 대비 성능이 20% 향상된 HBM3E를 사용해서 탑재량이 80% 늘어날 거다.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한다는 거죠. 그레이스 호폰가 뭐.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HBM 시장은 커질 거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23년에서 27년 연간 평균 성장률을 76%. 네. 연평균 성장률이 76%는 대단한 거니까. 네, 대단한데 네. 27년 기준으로 해서 1.87 빌리언 달러 정도. 네. 그럼 한 20조가 조금 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월보에서도 이제 각각 이제 그
몇 프로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3년에는 한 80%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22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슬로우하게 이 연평균 성장률을 40% 정도로 지금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장 자체는 지금 주요 메가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메타, 인텔, AMD 모든 이제 빅테크들이 다 지금 AI 쪽 생성형 AI 주도권을 놓고 이제 시장에 참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단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단은 계속해서 붐업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이 소비 쪽에 해당이 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다른 PC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이 침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 자체가 투자 쪽으로 포커싱된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반면에 사실 소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칩 메이커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붐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IT 버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IT 버블 당시만 하더라도 IT의 기반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인터넷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업체들은 다 좋았거든요. 뭐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회사는 뭐 한 3년, 5년 상간에 주가가 뭐 15배 올라가고 막 이 난리가 났었는데 반면에 지금은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AI 머신만 그러니까 생성형 AI만 더 탑재가 되는 구조인데 이걸 너도나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투자 업체들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수혜는 결국 엔비디아인 거고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부수적인 수익을 보는 데가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T 버블의 재현처럼 모든 그 IT 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엔비디아만의 버블이 형성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수적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어떤 일정 부분에 좀 차익을 좀 실현하는 정도 아니면 수익을 확보하는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진화하는 D램이라고 해서 핀 반도체라든지 LLW D램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연산 기능까지 이제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됐을 때 이 AI 그 GPU 칩이라든지 이제 CPU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일정 부분을 갖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포텐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지금 다 HBM에 국한되어 있고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오른 건 사실 HBM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네. 반도체 산업이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근데 HBM이 말씀하신 것처럼 HBM 자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대단하지만 전체 반도체 업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파괴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우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HBM이 D램 시장에서 네. 물량 기준으로는 1%. 네. 그다음에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네. 7% 마켓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100% 성장을 하면 물량 기준으로 2%, 금액 기준으로 15% 내외라고 보는데 네. 이게 반도체 시장이 아주 핫할 때는 괜찮은데 DDR4, 5 가격이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D램 시장 내에서 15%라고 했을 때 한참 좋을 때 좋은 가격을 받고 있을 때 15%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HBM이 주는 효과가 적자를 일정 부분 보존해주고 회사의 어떤 가치를 유지해주는 데 이제 역할은 하지만 네. 가치를 갖다 올려주는 역할은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만의 버블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AI 머신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데 결국 네. 이 수요의 끝은 어디냐면은 이 시장을 누가 평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AI가 모두 살아남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은 과거의 포털업처럼 이제 결국은 강자 몇 개가 살아남아서 이제 그 시장을 이제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고
꺾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막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또 HBM 역시 막 그 무한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하는 지금은 뭐 HBM에 집중하고 있고 엄청 성장하지만 HBM이 첫날 백날 혼자 가면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사실. 네네. 불투명한데 그 삼성이 지금 뭐 HBM 들어오고 신제품 내놓는다 그러면서 기사 난 거 보니까 이제 뭐 적층으로 쌓아 올리면서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멍 뭐 안 뚫고 하는 방식은 한다든지 그죠. 뭔가 네네네. 또 이제 새로운 그죠 신제품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경향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주목하셔야 예.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빅사이클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 시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2030년, 27년까지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투자 사이클 내에서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전처럼 그게 이제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의 성장 속도도 네.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면 거죠. 지금 얘기 우리 HBM이나 AA에 나오는 게 적어도 반도체 전체 빅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그래서 주십시오. 오히려 이제 빅사이클을 보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항상 그 메모리 쪽의 빅사이클을 났었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항상 뉴 디바이스의 출현을 통해서 그 디바이스가 확대가 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프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비전 프로라는 게 사실 이전에 오큘러스였던가요? 저기 메타에서 네네. 이미 한번 출시를 했다가 삼성도 출시했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이걸 준비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개발을 한 지가 15년이 넘어가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여타 업체의 실패도 이제 봤었고 그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전 프로가 제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단순히 보는 기능 외에 여기서 이제 이른바 노트북의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컴퓨팅 기능까지도 가능해진다. 그게 컴퓨팅을 조정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말로써 공간 컴퓨팅이라는 그렇죠. 그런 공간 단어를 컴퓨팅이죠. 만들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눈의 홍채 인식을 네, 통해 네.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버전으로 뭘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 메타버스 시장이 2년 3년 전에는 사실 그 개념만 지금 소개하고 다 그렇죠. 그냥 사그러졌지만 네, 네. 이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전 프로 하나가 주는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게 되면 반대 진영인 삼성이라든지 구글 쪽, 예. 뭐 중국의 기업들이라든지 이쪽은 당연히 대응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대응 상품을 그렇죠. 내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급형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애플이 제대로 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반향이 나오면 당연히 보급형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시장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이 칩이 이제 폭증을 하기 시작하는 수요단을 그렇죠. 자극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이른바 이제 그 저부가 칩이 아니라 고가 사양의 칩. 제가 기사를 보니까 HBM에 버금가는 그런 칩들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엔 시장이 정말 개화가 되면은 이 칩 메이커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과거에 그 메모리 칩들의 성장의 어떤 그림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제일 처음엔 PC 보급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는 노트북 확산을 통해서 세 번째는 아이폰을 위시한 스마트폰의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네. 그다음에 2018년도 서버. 그렇죠. 그다음에 서버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는 현재로서 봤을 때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애플의 비전 프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비전 프로의 시장 반응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당연히 대양 제품 나올 거고 그게 확산이 되게 되면 메타버스까지 확장이 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칩 메이커들의 또 다른 빅사이클은 만들어진다면 그때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이게 뭐 만들었는데 실제 출시했는데 내용 별거 없네. 여전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난번처럼 제대로 준비된 게 없네 해가지고 그냥 사그러들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빅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이 뉴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한 번 출시됐다 실패한 제품이기 때문에 메타를 통해서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기사에 나왔는데 LG전자하고 메타가 또 공동으로 이걸 개발을 해서 25년 출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장에 다시 한번 모두가 참전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HBM에만 우리가 좀 집중돼 있거든요. 매몰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 시장 전체를 크게 보고 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다음 달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매일 주가 움직이다 보면 근시안적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뉴스 나오고 뭐 삼성이 뭐 했대 한대더라. 그죠? 근데 보면 이 비전 프로도 사실 내년에 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들, 반도체 산업의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의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반도체 변화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